그러면 장마 우기에 어떤 성분들을 연면 시비를 해야 할까? 일단 장마기 우기에 연면 시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오늘은 사실 좀 밝게 영상을 찍기가 좀 그러네요. 지금 7월 17일인데요. 뭐 저번 주부터 해서 거의 오늘까지 장마에 가까운 집중적인 호우, 우기라고 하죠. 너무 많은 비 때문에 사실 농작물들의 피해도 너무나 심각하고 인명피해까지, 재산 피해를 더불어 인명피해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 내리는 패턴들이 조금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변하고 있기 때문에 농작물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단지 이제 비나 바람 때문에 농작물이 뽑히거나 뭐 도복되거나 그런 거 말고, 그럼 비가 많이 와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농작물 내부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럼 그때는 어떤 영양 관리를 하는 것들이 작물에 좋을지, 그러니까 비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 정리해 드리려고 이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뭐 저희가 기사 몇 개를 이제 클리핑 해 왔는데요. 기사의 요지는 장마 패턴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뭐 한 3일이나 4일 정도 비가 지속이 되고, 그 다음 또 맑은 날이 지속이 되다가 또 비가 3, 4일 지속되고, 그렇게 장마의 패턴보다는 장마 기간이긴 하지만 집중적으로 단시간 내에 정말 많은 집중호우가 내리는 우기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기상학회에서는 장마라는 표현보다는 우기라는 표현으로 바꿔 쓰자라고 학술 용어를 재정의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장마, 우기는 장마보다 조금 더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기간이니까 장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장마 기간 동안 연면 시비는 반드시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먼저 강조를 드리는데, 일단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올 때는 관주를 하시건 관수를 하시건 뭐 또 토양의 비료를 살포하시건 하는 등의 영양 관리를 위한 농작업이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양분을 제때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지하 수위 자체가 높아지고 땅이 질척거리고 침수되어 있고 땅에 용존산소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물의 뿌리 활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근건부의 토양에 있는 양분 자체를 작물이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연면시비죠. 연면시비의 학술적 정의 자체가 작물이 필요한 양분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건부를 통해서 뭐 근건부의 침수 피해라든가 근건부의 염류라든가 근건부의 pH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근건부를 통해서 작물이 양분 흡수하는 것이 용이하지 못했을 때, 이 장마 기간이 되겠죠. 용이하지 못했을 때 시급하게, 아주 소량이지만 시급하게 생리장애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생리장애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량의 양분을 즉각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로 연면시비의 학술적 정의이기 때문에요. 이런 근건부를 통한 양분 흡수가 어려운 장마 시기에는 연면시비가 반드시 권장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식물이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일들이 식물에서 벌어지나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비 오면서 바람이 많이 불면은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겠죠. 뭐 도복이 된다라거나, 그리고 뭐 병해가 많이 발생하는 거, 작물 표면에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물이나 바람을 통해서 매개 병균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쉽게 감염이 되고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병해도 더 쉽게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뭐 비랑 바람 부르니까 작물이 통째로 이제 뽑혀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 물리적인 피해 말고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작물 내부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나를 살펴보면은 두 가지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단 과습이 되거나 침수가 되면 즉각적으로 ABA라는 앱식스산이라는 식물의 스트레스 호르몬, 노화 호르몬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ABA가 발생을 하면은 입에 기공이 폐쇄가 되고요. 기공이 폐쇄가 되니까 당연히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서 작물은 양분과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의 탈리 현상,
뭐 입이 낙엽이 지고 떨어진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광합성 효율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ABA가 발생하게 되면 에틸렌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식물의 노화 촉진 호르몬인데요. 에틸렌은 다른 식물 호르몬과 다르게 기체 형태 호르몬이어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합니다. 어쨌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고요. 에틸렌은 ABA랑 거의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부정근도 발생하고요. 병해충 내성이 떨어져서 병에도 되게 많이 쉽게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입에 황화 현상도 쉽게 발생되게 되고, 입에 탈 현상도 많이 발생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과습 그리고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식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면 장마 우기에 어떤 성분들을 연면 시비를 해야 할까? 일단 장마기 우기에 연면 시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권부를 통해서 양분과 수분의 흡수가 어려운 형태가 되었으니까요. 근권부를 통해 양분 공급이 어려운 형태가 상황이 되었으니까 입을 통해서라도 양분을 공급해 주자는 건데, 어떤 형태의 양분을 공급해 줘야 될까? 네 가지를 크게 집어서 말씀드리냐면요, 인산이랑 칼륨,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스트레스 내성 물질입니다. 일단 뭐 순서대로 말씀드리긴 할 텐데, 스트레스 내성 물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물이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발생하는 호르몬 자체가 ABA랑 에틸렌이잖아요. 물론 식물에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런 호르몬들이 나와야지 종자도 생성이 되고 과일들이 성숙도 되긴 하지만, 지금 시기가 사실 많은 이렇게 환경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이런 식물의 노화 촉진 호르몬이 나올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식물의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스트레스 내성 물질이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무기질 비료를 설명을 드리고 스트레스 내성 물질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산인데요. 인산이랑 칼륨 뭐 비슷한 패턴인데, 흔히들 우리가 인산이랑 칼륨은 그 도장지 억제라든가 웃자람 억제, 그러니까 억제제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작물 내부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양분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질소와 인산과 칼륨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는 질소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땅에 남아있던 질소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소 같은 경우는 집단 유동을 통해 가지고 토양 내부에서 이동을 하고, 그 작물 내부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우기에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고 밭이 축축하게 되면요, 똑같은 양의 비료를 뿌렸더라도 상대적으로 질소질들이 굉장히 많이 작물에 빨려 들어가고 이용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웃자람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럼 웃자람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질소만큼 식물 내부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형태의 비료가 반드시 연면시비로 공급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인산인 겁니다. 인산을 통해서 질소질을 조금 그러니까 질소의 흡수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이미 흡수된 질소질의 작물 내부의 이용을 억제해서 웃자람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웃자람은 나중에 칼슘 결핍이랑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인산이 이렇게 잘 공급이 되면은 절간이 좀 짧아지게 되죠. 억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칼륨도 인산과 질소 마찬가지로 작물 내부에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마기에 땅에 있는 질소가 너무 많이 빨려 들어갔을 때 질소의 이용을 조금 막을 목적으로 칼륨까지 공급해주면 좋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인산만큼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비가 많이 오면 땅이 굉장히 많이 점토질화되지 않습니까? 점토질화된 토양에서는 칼륨의 고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다른 양분들보다도 칼륨의 고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점토질 토양이랑 사토질 토양 비교하면 칼륨의 이용 효율이 점토질 토양은 사토질 토양에 비해서 20에서 30%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만큼 좀 토양이 많이 고정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고정되어 있어서 칼륨 흡수가 잘 안 되니까, 그나마 근권부를 통해서 칼륨 흡수가 안 되니까 그나마 칼륨의 이용과 공급을 위해선 연면 시비를 반드시 추가적으로 해주셔야겠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침수된 토양이랑 축축한 토양, 점토질화된 토양에서는 입에 테두리가 갈변되거나 좀 불구스름하게 갈변되고 황화되는 등의 칼륨 결핍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네, 이런 식으로 칼륨 결핍 증상들이 좀 축축한 토양에서 많이 발생을 하니까 연면 시비로 반드시 이런 생리장애를 극복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예, 칼슘인데요. 칼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웃자람이랑 또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료를 지금 굳이 근권부를 통해서 공급하지 않더라도 지금 제일 원활하게 흡수가 되는 성분은 질소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토양의 잔류 질소들은 비가 내리면 흡수가 됩니다.
그게 싫으셨으면 질산트 질소를 쓰셨어야죠.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지금 질산트 질소가 아닌 형태, 그러니까 질산화 과정이라든가 가수분해를 통해서 식물 흡수가 가능한 형태로 이용되어야 되는 질소, 암모니아태 질소, 요소태 질소, 거기다 더욱더 뭐 이제 질산화를 억제하는 뭐 제품이라든가 거기다 뭐 더욱더 뭐 코팅된 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시니까 지금 토양에 질소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질산트 질소를 쓰셨으면 사실 이렇게 칼슘 결핍이 만연하게 오지 않으시죠. 예. 그러니까 밑거름 쓰실 때부터 질산트 질소를 쓰시라고 제가 영상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질산트 질소 아닌 형태의 질소를 쓰시니까 이렇게 많은 양의 질소들이 토양 내부에 존재하게 되고 그 존재하는 질소들은 비를 맞으면서 집단 유동을 통해서 작물로 많이 흡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웃자라는 겁니다. 근데 웃자람의 양상을 잘 보셔야 되는데 웃자람이 어떤 식으로 웃자라냐면 노엽이랑 신엽이 있잖아요. 노엽은 오래된 잎, 신엽은 새로운 잎, 작은 잎이고 노엽은 큰 잎이잖아요.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시면 노엽이 크는 속도가 신엽이 크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훨씬 더 빨리 큽니다. 그러니까 노엽이 10이었고 신엽이 1이었다고 하면은 비가 오게 되면 노엽이 20이 될 때 신엽은 똑같이 2배 돼서 2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1이나 1.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칼슘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물관을 통해서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관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기를 보시면 돼요. 그럼 증산작용이라 함은 결국에 증산압이 세게 걸리는 쪽으로 많이 일어나는 거고 증산압은 기공의 수와 기공의 밀도와 관련이 있을 텐데 큰 잎이랑 작은 잎이 있으면 어디가 더 기공이 많겠어요? 큰 잎이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잎을 더 크게 만들어지는 웃자람 현상 상황에서는 새로운 조직, 종자라던가 과실이라던가 새로운 잎들의 칼슘 결핍, 팁번 증상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싫으셨으면 질산트 질소를 쓰셨어야죠. 어쨌건 안 쓰셔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했으면 이걸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하실 때는 반드시 근권부를 통한 칼슘을 당연히 공급을 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으니까 연면십이라도 하시라라는 겁니다. 연면십으로 칼슘 공급을 하셔야죠. 그럼 이제 이 시기에는 그러면 칼슘 영양제를 써야 되는 건데 그럼 어떤 종류의 칼슘을 쓸 거냐? 뭐 흔히들 우리가 농업용으로 쓰이는 게 모르겠어요. 뭐 킬레이트 칼슘이나 나노칼슘 같은 뭐 그런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제품들은 그냥 잘 모르겠고 농업용으로 자주 많이 쓰이는 형태의 칼슘은 결국에 질산칼슘 아니면 염화칼슘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질산칼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비종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엔 맞지 않겠죠. 잎을 키울 게 아니라면 웃자람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질산칼슘보다는 염화칼슘 쪽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염화칼슘의 염류 집적이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염화칼슘 같은 경우도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염화칼슘이 무수화물이 있고 칠수화물이 있을 겁니다. 무수화물과 칠수화물 중에 염류 집적도가 좀 적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천연 염화칼슘이라는 표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식품 등급이나 의약 등급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염화칼슘이 사용된 그런 칼슘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야라비타 스타핏이라는 제품이 이제 천연 염화칼슘을 사용해서 염류 집적을 최소화하고 작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칼슘 영양제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칼슘 결핍 증상들이 일어난다. 비 올 땐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쨌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뭐 많은 침수 피해 때문에 많은 비 피해 때문에 고통스러우실 것 같은데 어쨌건 좀 다들 노력하셔가지고 저희도 열심히 도울 테니까 비 피해가 크지 않게 잘 넘어가고 올해 좀 잘 넘기시기를 제가 좀 야라코리아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